예민함이라고 한다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을 보는 능력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한테 예민함은 사람들을 식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예민해? 하면서 좀 멀리하게 된다. 사실 예민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은 엄청난 공감 능력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예민한 임원장 유튜브 진행을 맡은 기특한 건강지기 선아실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명과 굉장히 관련 있는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예민함입니다. 주변에서 너는 너무 예민해, 까탈스럽게 굴지마, 적당히 해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근데 이 예민함,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발현되고 치료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예민함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라면 오늘 컨텐츠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예민함의 대명사 임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예민한 성격 나쁘지 않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민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약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민한 성격이 힘들 때도 있지만 어느 상황에서는 무기가 되고 강점이 될 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 생각하시기엔 어떠셨나요? 예민함이라고 한다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을 보는 능력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어떤 일을 할 때 유리한 상황을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파악할 때도 있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위험 감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떠한 위험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하는 그런 능력들이 다 있는데, 우리 예민한 사람들은 그게 남들보다 훨씬 더 발달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민함을 잘 활용만 한다면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고성능의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채널명도 예민한 임원장으로 설정을 한 만큼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원장님의 예민함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예민함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특히 남자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남자한테 사회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호탕해야 하고 쿨해야 되고 대범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남자라면 응당 가져야 한다라는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이득을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예민함은 사람들을 식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한 번만 잠깐 보더라도요, 멀리서 그 사람을 실루엣만 봐도 알아차릴 수 있고요. 목소리만 살짝 들어도 저는 전화로도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예민함을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가 있고, 환자분들의 그러한 특성들을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진료에 활용을 해서 굉장한 많은 이득을 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인간관계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걸까요? 예민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변에서 왜 이렇게 예민해? 하면서 좀 멀리하게 된다,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예민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은 엄청난 공감 능력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목소리 크기, 그리고 톤, 그리고 빠르기, 몸의 사소한 제스처, 미묘한 표정 변화, 이런 것까지도 캐치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의도로 말을 했는가, 상대방의 기분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스스로가 그런 것들이 너무 예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피로한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스스로가 사람 만나는 횟수를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민함이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체질마다 좀 다르게 발현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체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체질이라는 개념은 아직 완성된 학문은 아니긴 한데 참고용으로 좀 들어주신다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4개의 체질이 있는데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후음인, 이 4가지의 체질이 있다고 하는데, 태양인의 숫자는 굉장히 적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3개의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소음인 분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소화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예민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면 자주 체한다거나 이런 소화 쪽의 문제를 호소하실 확률이 좀 높고요. 소양인 같은 분들은 이러한 예민함 때문에 스트레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불면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태음인 같은 경우는 삭히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심계항진이라고 하는데요.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증상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이 대변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물론 항상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경향성을 좀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예민한 사람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나타나기 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민한 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에 조금 더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자율신경 실조증 자체가 교감신경이 더 많이 과항진된 상태가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 위험 감지 시스템들이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시스템인데, 우리 예민한 사람들은 그러한 시스템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긴장 상태에 더 놓여질 확률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위험 요소까지도 예민한 사람들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교감신경이 과항진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교감신경이 흥분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강도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상황을 빨리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동공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눈부심을 더 느낄 확률이 높아요. 예민한 분들 보면은 왜 이렇게 밝아? 왜 이렇게 눈이 부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예민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상황을 빨리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청각이 예민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촉각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살짝만 스쳐도 느낌이 이상하다,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감각들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소하지 못하신다면 지속적으로 과항진된 교감신경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민한 분들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자율신경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면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해주시나요? 체질별로 환자분들이 나타내시는 증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불편감을 먼저 치료해 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의학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양방의학과의 다른 점은 양방 쪽은 쉽게 얘기해서 깎아내는 치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병균이 있으면 병균을 없애고, 바이러스가 있다면 바이러스를 없애고. 그런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깎아내는 치료도 분명히 있지만 보강해주는 치료가 정말 우리 한의학의 최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한약하면 보약이라고 떠올리듯이 우리 한의학에서는 보충해주는 치료가 정말 최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의 문제는 교감신경은 너무 많이 항진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은 너무 많이 낮아져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높아진 교감신경은 낮춰주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낮아진 부교감신경은 보강해주는, 이러한 식의 접근 방법으로 우리 한의학은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민함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민함 자체가 좀 완화가 돼야 질병이 잇따라오지 않을 텐데, 그럼 이 예민함은 치료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교감신경이 특히 흥분된 상황이면 감각들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되게 불편감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감신경이 과항진되지 않게 관리를 해주신다면 예민함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예민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여주시고 또 충분한 휴식을 잘 취해주신다면 우리의 예민함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의원에 방문하면 예민함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예민함이 몸의 불편감으로 나타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감신경을 줄여주고 부교감신경을 회복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되는데, 이 부분의 핵심적인 치료는 바로 한약치료입니다. 한약에는 과항진된 교감신경을 낮춰줄 수 있는 형부자라든지 홍련이라든지 이런 약재가 있고요. 저하된 부교감신경을 회복시켜주는 데 중요한 약재인 인삼이라든지 홍기라든지 이런 좋은 약재들이 있거든요. 이런 약재들을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해드리기도 하고요. 교감신경이 과항진된 상태는 견갑골 하각을 이렇게 이어봤을 때 만나는 그 부위가 바로 흉추 7번 그쪽이거든요. 그 부위에 우리는 격수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위에 침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교정치료를 통해서 과항진된 교감신경을 좀 낮춰줌으로써 예민한 분들 불편감을 직접적으로 덜어드리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민한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커피를 꼽습니다. 커피입니다, 여러분. 커피 안에 있는 바로 카페인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 커피뿐만이 아니라 탄산음료, 그다음에 바카스, 그다음에 몬스터 X와 같은 에너지 드링크, 이 부분에는 우리가 반짝해야 하는 느낌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이 카페인 섭취로 인해서 예민함이 더 극대화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민함 때문에 만약에 힘들다, 카페인 섭취만 좀 줄여주신다면 확실히 좀 더 나아지심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호르몬의 노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무던한 성격이라 생각을 하는데 생리 직전이나 이럴 때에는 정말 예민해져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 전후 중장년축으로 가면은 갱년기 증상,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안 그러시던 분들이 예민해지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야말로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서 예민해지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도록 한의학에서는 좋은 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방을 통해서 호르몬이 급격하게 요동치지 않게 도와드리면은 예민함이 훨씬 더 가라앉음을 저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너무 예민해서 하루하루가 좀 피곤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민한 임원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민한 분들을 많이 뵀는데요. 예민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출난 능력 하나씩은 꼭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예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특출난 능력을 하나 이상은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관찰을 꼭 해보시고요. 그 능력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활용해 볼지 고민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본인의 예민함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날이 오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민함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인 불편감을 실제로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은 꼭 치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의원에 꼭 방문해 보셔서 치료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민함 때문에 하루하루가 더 피곤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무력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 예민함은 여러분들만의 강점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개성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보다 더 멋진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이 예민함에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한의원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너무 예민해서 난 이랬던 적이 있어요 라는 케이스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들도 한 예민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감하고 어떻게 또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